태평양 전쟁 막바지에서 중대한 선택의 결정을 앞에 두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낼지, 아니면 핵폭탄 투하를 포기해 전 세계 인류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지 중에 선택하여야만 했죠. 동아시아 운명의 모든 것은 바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참모들과 주변인들은 대부분 핵무기 사용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특히 군수 내부 같은 경우는 핵폭탄도 그저 폭탄의 하나일 뿐,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으니 빠르게 사용해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냅시다라며 핵무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했죠. 그들에게 사상자는 단지 숫자 노름일 뿐, 아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고민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이후에는 일본의 고집이 제일 컸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1945년 2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정상들이 모인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핵무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명확한 시점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소련의 참전이 필요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이제 와서 소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도달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자신들과 달리 육로로 연결된 소련은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로도 들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련이 아시아 전체를 공산화해 소련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소련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일본에 사용될 이 핵무기가 아시아를 공산화할 속셈을 갖고 있는 소련한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더 서둘러 핵투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인도적으로 일본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역시나 일본은 미군의 호의를 그저 무시할 뿐이었죠. 이에 미국은 일본이 항복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전투로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8월 3일 원폭투하 명령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나름 평화적으로 항복할 시기를 스스로 없애버리게 된 꼴이었죠. 1945년 8월 6일 이른 새벽, 미국의 B-29 항공기 세대가 일본을 향해 이륙했고 이 중 하나의 기체에는 리틀보이라는 64kg의 농축 우라늄이 담긴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물은 바로 당시 35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히로시마였습니다. 오전 8시 15분, 출근 시간이 한창일 때 B-29 편대는 히로시마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The bomb was finally released exactly at the designated hour, and the explosion occurred as planned.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참극이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7만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렸고 콘크리트나 돌에는 선체로 사라진 사람들의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5,500도에 육박한 지옥불 같은 열기 속에서 도시는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죠. 폭발 16시간 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단 하나가 아니라며 일본이 만약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괴를 맛볼 것이라며 일본의 즉각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일본의 외무 대신 도고는 지도층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끝내길 촉구하지만 군부의 강경파들은 별것도 없는 저 따위 폭탄으로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며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전 세계가 놀랐지만 특히 소련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은 아시아 공산화라는 자신의 부푼 꿈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강박감에 시달려 8월 9일
허겁지겁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이 점령 중이던 만주를 침공하는데요. 이미 오랜 전쟁으로 인해 상태가 심각했던 일본의 관동군은 소련군에게 쉽게 제압당하며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재빠르게 남하하고 일본이 다시 한번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은 두 번째 폭탄의 투하를 신속히 결정했고 결국 소련이 일본을 침공하던 같은 날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일본의 지도층은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일련의 저항마저도 불가능하고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한다면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자살밖에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쇼와덴노의 항복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식민지들의 해방과 태평양 전쟁이 마무리되고 9월 2일에는 일본이 항복 문서에 최종적으로 사인하면서 길고도 길었던 2차 세계대전마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의 운명은 연합군 사령부가 한반도에 먼저 진입한 소련이 북쪽, 일본에서부터 올라온 미군이 남쪽을 막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분단이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현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 세계를 잔혹하게 휩쓸었던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이후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만 같았지만 이번에는 이념대전이라는 새로운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구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되는 이념으로 치고받고 싸워 인류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죠.